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항상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윤 대통령이 지향하시는 법치주의는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에 관해서는 저는 의원님께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정을 통할하시는 총리께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네. 저는 뭐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자유 그리고 권리 보장, 사회 질서 유지, 또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정 전반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룰 오브 로와 룰 바이 로가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좀 보시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무부의 권한쟁의 청구서 일부입니다. 거기에 보면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룰 바이 로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법치주의가 과연 법무부가 정의한 법에 의한 통치, 룰 바이 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룰 바이 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룰 오브 로죠. 그런데 왜 법무부는 저렇게 했지요? 글쎄요, 제가 뭐 법무부의 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필요하시면.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정의한 룰 바이 로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총리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다시피 룰 오브 로가 돼야지 룰 바이 로는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국민들한테 법을 잘 지켜라, 공권력을 잘 따라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걸 보고 너무 놀라서 의법치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의법치국. 시진핑이 룰 바이 로에 가깝게 쓰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중국식으로 룰 바이 로를 쓴 건데요. 저렇게 의법치국이라고 하는 중국식 표현이죠. 그래서 총리께서 룰 바이 로는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극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치주의는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공권력이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다음으로 덧셈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야당을 대화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을 해야 되죠. 당연한 일이고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그 덧셈의 정치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부가 국회 무시 전략 또 상권분리 원칙을 훼손한 거 아니냐,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국무위원들의 거친 언사와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부 장관들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이분들 보고 있자면은 국민의힘이 국회 무시라고 하면서 혀를 내두르던 추미애 전 장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은 정무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다, 전사가 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도 정무적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나오신 건 아니시죠? 물론 아니고요. 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상황은 앞으로 우리 정기국회가 열리고 하면 각종 법과 예산 이런 것들을 잘 통과가 되어야 우리 국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좀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분명히 그 말씀이십니다. 네. 대통령 말씀에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국회를 무시한 장관들이 결국 국민들의 외면을 자초한 1등 공신이란 게 이 교훈입니다. 장관들의 거친 언사와 태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서 반드시 예외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 앞에서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한다 이렇게 제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보시는 자료는 국무위원들의 상임위 불출석 통계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3개월 동안 불출석 거의 한 4배 이상 좀 많죠.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사정에 따라서 다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글쎄요. 하나하나 케이스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는 법안 심사 도중에 차관이 퇴장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경악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행정각부의 통할권,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같은 거를 전부 다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자극적인 언사 또 상임위 불출석으로 국민과 입법부를 무시하는 장관들 제대로 지휘 감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좀 지나치다 싶을 때는 대통령께 해임 건의권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리님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6일 차입니다. 19년도에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하실 때 강기정 정무수석, 이낙연 총리가 먼저 찾아가셨고 6일째에는 이해찬 여당 대표가 찾아가서 각각 손을 잡고 단식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의 본령이고 최소한 금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 하여금 야당 대표 찾아가지고 만나도록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마치시고 바로 요 앞인데 나가신 길에 야당 대표 만나서 손 한번 잡아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게 금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관님. 예.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이지만 매 정권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매번 의견들이 많죠. 예, 올 8.15 때 대통령께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을 하셨죠. 그런데 예. 김 청장은 사면되자마자 법원 판결이 정치 재판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은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죠. 근데 판결문을 보면은 사법부는 1, 2, 3심 전 신급에 걸쳐 가지고 김정구 청장이 공익 제보자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인 검찰국장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인 점이 감안됐다. 공익 제보자, 내부 고발자 같은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면권은 사법부 재판의 중대한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이번 김태우 전 청장에 대한 사면처럼 확정 판결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부인하는 식으로 사면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재판권을 좀 형해화시킨다. 또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사법권의 뿌리를 흔드는 행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먼저 개별 사면 역시 대통령의 고유 정치적 결단이니까 실무자로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만 아마 검찰국장이 말한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익신고라는 거는 법률상 정해진 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절차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판결은 아마 그걸 부인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부 고발의 성격은 사실 어차피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유재수 씨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면권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그게 유죄 판결이 난 것을 사면하는 것 아닙니까? 무죄 판결은 당연히 사면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찬반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적어도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공무를 수행한 사람 입장에서 그걸 내세울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양심적인 어떤 그 입장을 가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사면을 하는 데서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본인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한명수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사면 복권이 되셨고요.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확정 판결에 적시된 내용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에서 사면 심사를 할 때 확정 판결을 존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존중합니다. 예, 요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리님, 법률적 책임과 정무적 책임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정무적 책임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이든 뭔가 하여튼 분명한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무적 책임은 그러한 그 직접적인 그러한 책임은 없지만 전체적인 좀 그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 좀 필요한 책임을 지는 것, 그 네. 정도라고. 예, 뭐 저도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 직후에 고위직 책임 요구에 대해 가지고 책임이란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책임이란 것이 법적 책임입니까? 정무적 책임입니까?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총리님? 글쎄요, 이제 미국 같은데 그 9/11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는 사실 정무적 책임은 전혀 없었죠. 저희는 이제 정무적 책임을 요구했었는데 이 법적 책임으로 들렸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의 경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9.11 사태 때 여러 가지 뭐 정보의 좀 잘못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원인 중에 하나 아니었냐 하지만 정부적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글쎄요. 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잼버리 부실 운영 등 온갖 국정 난맥에도 고위직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부 수반이죠. 대통령은. 그렇지만은 임기가 있고 또 헌정 중단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우기가 힘들어서 국무위원들이 일종의 대속의 개념으로 정부직 책임을 져왔습니다. 그동안에 사건 사고가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직들이 정부적 책임을 쭉 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 정부는 고위직은 책임을 회피하고 권한만 누리고 있는 반면에 일선 실무 공무원들한테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번 잼버리 부실 운영의 이면에도 이런 실무 공무원들의 공포가 이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일한 며느리가 접시 깨는데 그 접시 깼다고 나중에 온갖 책임 다 씌우고 형사 책임까지 지우니까 그러면 뭐 나 접시 안 닦아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위직은 법적, 정부적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잼버리 같이 아무도 그 탄탄한 공직사회가 완전히 가만히 있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를 좀 일률적으로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 그 참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행복청장을 정무 책임을 물었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한 그 이유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면 통치권자로서는 당연히 어떤 그런 총리님, 형사적 159명의 함께 국민이 서울 한가운데서 영문도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 책임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그렇게 해임이라는 걸로 단선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예를 들면 될까요? 그 대책을 잘 만드는 일을 어떤 사람이 할 수 네, 있다. 이 후유증은 오래 갈 겁니다. 하나가 될수 공직사회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딴 거 묻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ABO라고 들어보셨습니까? ABO. ABO, Anything But Obama. 아 예. 전 ABC는 들어봤어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오바마 정책 다 뒤집는 걸 얘기하죠. 네. 최근에 한간에 이제 ABM이라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뭐 의원님 물으시는 걸로 보면은 전 대통령님 예, anything but M이 문이죠.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근데 이게 이제 한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정부의 국정 기조는 ABM이다. 사실 언제부턴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anything but으로 되는 이 잘못된 관행이 생겼습니다. 근데 총리 뭐 참여정부도 총리하셨고 아시겠지만
역대 어느 정권이 나라 망하게 하려고 일을 했습니까? 죽을 힘 다 해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선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아니 그런 의도를 가진 대통령님과 정권은 없었다고 그죠? 근데 정권만 바뀌면은 폄훼하고 거기서 고위직했던 사람들 죽일 사람 만들고 뭐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전부 다 갈아엎어 가지고 거기서 뭐 잘 나갔다 저 사람 엎어라. 저희는 좋은 정책은 열심히 승계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도 그렇고 또 후쿠시마 방류 그것도 그대로 저희가 주요 정책 다 인수를 한 폐기해가지고 거죠. 국정 동력에 얻으려고 한 거고요. 결국은 지금 윤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제대로 추진하시는 거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사라졌어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